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전승일 감독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영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혼합해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그런 좀 확장된 장르의 영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소개받은 대로 그 이외에도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계속 뭐 영화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이슈라든지 또 우리 사회적 의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그 일반적인 그런 파인아트로서의 회화라기보다는 좀 사회정치 미술에 가까운 그런 미술 페인팅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소개받은 대로 이제 오토마타는 이제 움직이는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 뭐 이런 뜻인데요. 물론 오토마타의 원래 뜻은 자동기계 장치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 물론 이제 중세 때도 그렇고 오토마타가 예술로 이렇게 발전한 시기가 이렇게 중간중간 상당히 많은데요. 현대에 와서 오토마타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과학, 융합, 예술, 또 요즘에 뭐 그 스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원리와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한 대표적인 장르 오토마타. 오늘 제가 이제 다룰 강연은 상영을 겸한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제 의미도 있죠. 강연이라는 그 속에서 두 편의 영화를 이따가 보실 텐데요. 타이틀은 기억의 방식으로서의 예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입니다. 무엇일까요? 기억이라는 것이 우연히도 아까 선생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제 첫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 제목이 기억이거든요. 이렇게 우연일 수가. 그럼 기억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미술대학 졸업작품으로 만든 작품을 그 당시에 기억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20대 중반, 초중반, 대학 시절부터 뭔가 기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차원에서 제 히스토리나 제 캐릭터를 좀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84학번으로 대학을 입학하고 한 학기 반 정도 다니면서 이제 재수를 해서 85학번으로 이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재수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84년도입니다. 재수하던 시절에 몇 가지 좀 아주 운명적인 계기랄까요? 우연한 계기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을지로에 있던 그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라는 고 김근태 선생님이 그 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활동하시던 그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그 소식과 그 사무실 위치를 어찌어찌 알게 돼가지고, 그냥 재수생 주제에,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불쑥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앞에 입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과
또 당시 민청년 기관지 민주화의 길이라는 게 호수별로 이렇게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저는 그냥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궁금해서 좀 이렇게 들려봤는데 이 자료집을 좀 몇 개 가져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학생 뭐 잘 근데 이거 그 가방에 잘 넣고 다녀야 돼 이러고 되게 위험한 거야 뭐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렇게 불신 거리나 교문 입구에서 불신 검문에서 뭐 인연 관련 서적이나 뭐 유인물 뭉체 같은 게 나오면 뭐 연행되거나 뭐 또 직결로 넘어가서 구류를 사는 게 뭐 다반사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민주화의 길 3호였나 4호였나 그런데요. 표지에 광주에 계신 분들은 뭐 너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표지에 그러니까 관은 가로 방향인데 관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그리고 이제 관이 이제 얼굴 부분은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얼굴이 이 솜으로 이렇게 입 같은 데가 솜으로 막혀 있고 얼굴이 상당히 이제 많이 부상당한 그런데 컬러가 아니라 이제 당시 옵셋 인쇄 말고 뭐라고 그러죠? 마스타라고 그러나? 그냥 흑백으로만 이렇게 뜬 거에서 굉장히 흑백으로 굉장히 거친 상태의 표지 그림이었는데, 사진이었는데, 그게 이제 광주 항쟁에서 희생된 희생자분들이 이제 아직 관을 이제 묘소나 묘지로 이제 옮기지 못하고 어딘가 이렇게 하여튼 일렬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좀 방치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의 길을 이렇게 또 열어보니까 여러 곳에 5.18 광주 지금은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상당히 뭐 수백 커트 또 동영상도 뭐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뭐 84년도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5.18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건 제 인생사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아서 한 달 동안 막 고민을 단과반을 다녔는데 학원을 안 가고 그냥 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뭐 저녁 때 술 먹고 그러면서 이거 뭐지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수생으로 제가 취한 방법은 제가 그냥 볼펜으로 A4 사이즈 종이에 좀 짧게 뭐 재수생이여 분노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한 군데서 여러 장 복사는 하면은 또 문제가 이게 유인물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10장, 15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단과학원 앞에 복사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 장을 이제 복사해서 한 100여 장 정도 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서대문에 있는 서울학원 옥상에 올라가서 그걸 이제 재수학원 수강생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하는 현관을 향해서 위에서 이렇게 쫙 뿌렸어요. 네. 그게 이제 제 84년도 재수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입학하고 저는 입학하자마자 거의 3월 입학하자마자 3월부터 미술대학 안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그런 성격의 서클, 동아리가 이제 없어서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미술대학, 음대미대가 이제 법대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제일 교문하고 가까운데, 그 학생회관, 본 학생회관 있는 쪽은 그냥 본부라고 그냥 보통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래서 본부 중앙서클, 그 학생회관 2, 3층이 이제 본부 중앙서클들이 쫙 있으니까, 그 중에 풍물과 춤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그 당시 사범대 이애주 교수님이 그 지도 교수로 계신 이애주 선생님은 돌아가셨죠. 이애주 선생님이 이제 지도 교수로 되어 있는 한사이라는 동아리에서 이제 풍물을 배우고 일종의 이제 무용극 그런데 이렇게 그 행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 운동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이제 재수 때 상상했던 대학 가면은 이렇게 그 당연히 해야 될 우리 당시 그 포괄적인 그 전두환 정권 하에서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연스럽게 나는 합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고 이제 각오를 하고 입학을 한 케이스여서 그래서 1학년은 그렇게 무난하게 잘 보냈어요. 또 그 본부 서클, 본부 동아리 활동만 하니까 이 미술과 관련된 어떤 철학이나 미술과 관련된 뭐 문화 운동이나 이런 방향을 접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본부 동아리 중에 만화 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러니까 미술대학 출신생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만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넓은 개념으로 시각 이미지 그러니까 미술로 뭔가 문화적 활동, 사회적 활동, 뭐 문화 운동 뭐 그런 거를 이제 결국은 내가 2학년쯤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1학년 겨울에 저희 미술대학 저희과 서양학과 내부 그 학회 회원 친구들하고만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하고 이제 뭐 그 멕시코 벽화운동이라든지 또 중국 그 문화운동 관련 또 뭐 예술과 사회사 등등과 관련된 그런 문화예술과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그 운동적 관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스터디를 1학년 겨울에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실은 제대로 결국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준비되고 뭐 이렇게 좋은 그런 그 미술 운동 대학생으로서 그런 미술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집중하고 심화를 갖기도 전에 이제 86년도부터 86년도에는 이동수 열사, 그다음에 87년도에는 뭐 잘 아시는 박종철 열사, 또 86년도에는 이동수 열사, 그다음에 그 전방입소와 그 군사훈련, 대학생 군사훈련 반대 투쟁하다가 이제 돌아간 그 김세진, 이재호 열사,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86년. 87년 초에 1월 달에 박종철 고문 사건이 터지고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그게 87년이었고요. 또 88년에 명동성당에서 투신했던 조성만 열사, 또 89년에는 제가 다닌 학교는 아니지만 함께 미술운동을 그 대학 연합서클 차원에서 했던 중앙대 총학생회장 안성캠퍼스의 이내창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그 전혀 연고도 없는 검은도
해안가에서 그 이제 의문 시체로 떠서 엄청난 그건 직접 제가 굉장히 친한 형이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빼고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매해 죽음을 보고 그 죽음들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대응의 마음을 먹기도 전에 이제 총학생회나 이렇게 장례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미술대학 쪽으로 영정 그림 당장 필요하니까 크게 조그만 사진 크게 그리는 거 또 이제 영정 가지고 교내 장례식 같은 거 하면은 행진하면 또 이제 막 깃발들 많이 만장들 하는데 또 거기에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대동제 할 때 학생회관에 거기에 그림 그려서 이렇게 걸고 그런 당시 그 서울대 안에서 시기마다 상당히 급하게 요구되는 시각 매체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러니까 사실 예술 창작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물론 빨리 그릴 수는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예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빨리빨리 그려내야 되는 밤새고서 막 실크 스크린은 막 400장 막 뽑아내고 그런 매체 생산자 역할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제 대학 생활의 마무리는 89년도 그 중앙대 이내창 열사의 그 의문사가 8월 15일 날 터졌고 그 직전인가 직후에 광주 5월 판화로 너무너무 유명하시고 잘 아실 만한 그 홍성담 선배님을 중심으로 그렸던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그러니까 11폭의 대학 얼개 그림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그 전국 순회전을 하다가 5월달부터 순회전을 했는데요. 갑자기 8월달에 이게 그러니까 이적 표현물을 찍히고 홍성담은 잡혀서 간첩으로 그 안기부로 끌려가서 이제 고초를 겪고 고문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간첩으로 조작돼서 간첩단 사건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도 그 홍성담이라는 간첩이 지시해서 그 그림을 그려서 북한으로 보냈다. 이 안기부의 그 방향대로 그대로 깨워 맞춰져서 저도 이제 안기부에 가서 고생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할 무렵에 이제 그런 제 기억들 있잖아요. 쭉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그리고 제가 몇 년도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미대생들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래서 그 필름의 그 하프 사이즈로라고 해서 이제 원래 필름 한 칸에 한 장이 찍히는데 이게 2장씩 찍히게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진을 찍고 또 대우에서 그 당시에 8mm VHS인가 8mm 비디오 카메라가 이제 출시가 돼서 사진과 비디오로 그냥 학생들의 일상과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와 투쟁들 이런 거를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하는 일을 그냥 늘상 했었어요. 늘상. 그 졸업 작품을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로 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제가 촬영한 비디오들 주로 집회 시위 그 다음에 일상 학생들의 일상 그리고 학생회관의 일상 예를 들면 이제 워낙 많은 학생들이
밥을 먹으니까 이제 주방도 크고 일하시는 여사님도 많고 해서 그 여사님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뭐 국 만들고 뭐 이런 배식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게 많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만 뽑아낸 게 아니라 그냥 쭉 그냥 나의 대학 생활에 대한 영상 스케치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 제목을 기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억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기억은 갖고 있고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건 기억을 재생을 합니다. 소환을 하고 그게 아픈 기억이면 아프게 소환되겠죠. 근데 그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면 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느낌으로 다시 재생되고 소환돼서 이렇게 막 생명력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라는 게 과거나 외부에 따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무슨 박스나 무슨 뭐 캐비넷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는 뇌겠죠. 어쨌건 인간 안에,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머릿속 안에, 가슴 안에 존재하는 게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기억이 개인 단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이라는 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적 기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의 기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집단, 어떤 구성원, 또 어떤 사회적 기억인가에 따라서 그 기억을 소환하거나 재생하거나 다시 이렇게 상기하거나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이제 핵심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보통 실사라고 부르는 실사를 영어로 이제 라이브 액션인데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를 기록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 카메라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저럴 때 기록되는 저 영상을 실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실사 기록 영상으로는 재현하거나 시각화하기 힘든, 분명히 있습니다. 실사로서 재현하거나 시각화하기 힘든 게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 특히 트라우마, 개인 트라우마, 사회적 트라우마, 국가폭력 트라우마,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기억에 다양하고 풍부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어서 다큐멘터리의 표현 영역과 사유를 흥미롭고 새롭게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현실과 기억,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시간적인 시간성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영화적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징적 기호와 은유로 실제로는 눈으로 볼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따라서 사실이나 실제, 어떤 사실이나 실제를 단순하게 기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도 그렇죠. 다큐 애니가 아니더라도 다큐멘터리가 사실이나 실제를 단순 기록 전달한다면 그거는 그냥 그 영상 자체이지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렇게 재구성, 영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재구성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어쨌건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사실이나 실제 기록에
실제의 단순한 기록 및 전달을 넘어서 결국 목표가 진실을 향한 사유의 확장, 그리고 새로운 예술적 해석, 네, 그것에 대한 넓은 관점을 제시한다. 좀 약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이 사실은 이거야. 그러니까 말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장과 재해석에 대한 관점의 제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